예,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 기업은 항상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기업 자체가, 대부분 존재 목적 자체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죠? 자,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얘기하지만 돈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죠? 아까 잠깐 어린 학생들 통해가지고 이거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몇 년 있어도 괜찮겠니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저는 돈을 한 10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돈을 버는 것은 실제로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뭔가를 꾸미려면은 실을 바늘에 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늘 따로 실 따로 계속 뚫겠다고, 옷을 꾸미겠다고 바늘 따로 실 따로 계속 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상당히 많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을 제가 좀 주선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보려고 노총각들을 여러 번 노처녀들과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다들 이게 시각들이 달라가지고 못 시켰고요. 최근에는 이혼들도 많이 해가지고 재혼하는 사람들과 이것도 해보려고 몇 번 했던 적도 있는데 번번이 각자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요즘에는 소개 안 시켜주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는 게 그냥 노처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같이 생각이 맞고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되겠니 했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실제로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뭐 집은 있어요, 뭐 소득은 얼마 돼요, 뭐 요즘에는 남자들도 똑같이 또 따져요. 옛날에는 그냥 예쁘면 돼요 이랬다가 요즘에는 근데 무슨 일 해요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욕만 얻어먹겠다 해서 요즘에는 제가 교회라든지 주변에 좀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다가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돈으로 돌아와요. 자 40대, 50대 이혼한 3, 4, 50대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뭐예요? 월 소득이 얼마 이상 있으면 좋겠어요. 외제차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돈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돈을 잘 버는 민족인가요? 민족성이? 자, 우리나라 사람이 최근에 사재기를, 미국에는 최근에 보면은 미국인은 뭐 친척들이나 연락을 해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많이 보지만 휴지를 엄청나게 사가는 경쟁들을 해가지고 휴지가 없는 거예요. 왜 휴지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여러 사재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혹시 휴지에 왜 집착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휴지를 사가려고 이렇게 다들 휴지 하나 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이래요. 왜 이렇게 휴지에 집착을 할까요? 첫 번째는 휴지가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휴지를 한 2억에 실으면은 엄청나게 휴지를 싹쓸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덩치가 크니까, 눈에 띄니까. 그리고 크니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지가 원래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재고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휴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재고가 많지 않아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대부분의 공장들도 그렇게 휴지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는 않거든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덩치는 큰데 눈에 띄는데 갑자기 그게 다 가져가니까 만약에 휴지가 놨던 자리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휴지가 빈 공간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자, 그래서 휴지 사재, 왜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싸우나 했을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한국에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크게 사재기가 없어요. 한국에 사재기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사재기가 많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는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 막 초기에 싸지게 했거든요. 실제로는 몇 달치를 사서 쌀을 사다 놨는데 그 쌀 먹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식료품 한참 사다 놨는데 그거 먹느라고 몇 달 걸렸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는 로켓 배송 같은 게 있잖아요. 퀵서비스 하는. 그리고 다른 뭐 썩인가 뭐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이 사다 놓지 않더라도 주문하면 적극적으로 온다는 신뢰가 있는 거죠. 뭐가 바뀐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의 구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의 구조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현장에 가서 사오는 물의 대부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스크 한참 썼잖아요. 여러분 집에 마스크 없으세요? 우리 집에 마스크가 수십 개 있어요. 지금 물어봤더니 집안들마다 마스크가 쌓여 있대요. 요즘엔 줄 안 쓰더라고요, 많이. 왜 안 사나 했더니 매일 하루에 마스크 2개씩 사다 3,000원 사다 보니까 마스크 값만 한 달에 얼마예요? 집안에 한 3인, 4인 가족 되면은 마스크 값만 10만 원, 15만 원 들어간 거예요. 쓰는 거는요? 아껴서 쓰고 또 쓰다 보니까 집안에 많이 나와, 10개, 20개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심리는 한꺼번에 형성된 게 아니라 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문화가 되는 거죠. 자, 돈 버는 문화, 돈을 좋아하는 문화하고 돈을 버는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서문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로제트의 수수께끼가 나와요.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을 쫙 비교를 해봤어요. 장수.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이 장수라니, 뭐, 500고지, 700고지, 뭐, 사람이 살기 좋은, 공기가 좋은데, 막, 일본에 무슨 해산물을 많이 먹고, 막 이러는데, 로제타라는 이탈리아의 어느 그 마을에, 시골 마을이 굉장히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물도 조사하고, 수질도 조사하고, 산의 높이도 조사하고, 주변의 환경도 조사하고. 근데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찾은 게 뭐냐 하면은 문화가 답이에요. 문화. 뭐가 문화가 답이었느냐? 로제트 마을에서는 지나가는 꼬마하고 할아버지하고도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뭐 있고 뭐 할머니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또 만났을 때도 한참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서로 친밀한 유대감과 많은 대화와 서로 의존하는 관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생태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나 공기나 무슨 산의 높이가 아니라, 요구르트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서로 편안한 안위감이라든지 서로에 관한 신뢰감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죠? 장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장수하는데 문화가 그 뿌리가 되는 게 먹는 것도 아닌 것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르트도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최근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도 있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다양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최상을 달리는 것 같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화도 아니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지금 현재 문화는? 그냥 안정된 지정력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문화예요. 특히 IMF 이후에. 특히나 원래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냐면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는 뭐예요? 농사 짓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이고 그리고 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사 오거나 나가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박대를 하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어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어디 마을 가면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청년이가 특히 해방 이후에 특히 산업화가 되고 나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돈에 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많은 기업들도 나오고 기업 활동들도 나오고 기업가들도 나오다 보니까 돈에 관한 이제 문화들이나 돈에 관한 그 버는 생태계라든지 이 돈에 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빈부 격차가 많이 생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그 경쟁 체계는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문화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지만 더 극명하게 보는 거는 해외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 같은 데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은 미얀마 같은 데라든지 캄보디아를 진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면 가장 먼저 진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어요. 그럼 거기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메콩강이라든지 인류 그 수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호텔이라든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진출하고 가장 먼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를 주도하는 주류 세력은 한국 기업가들은 이미 다 마구가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도 한국이 가장 먼저 진출했기 대우 김우중 회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진출해서 베트남의 경제 정책 자체를 다 물려줬고 많은 기업인들이 같이 나가고 건설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기업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이 있는데 어디에 뒤져 있냐? 화교계 상권에 비해서 한참 뒤져 있어요. 제일 먼저 진출하고 가장 선두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뭐냐? 기업에 관한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고요. 돈에 관한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요. 협업에 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버는 쪽으로 가냐면은 내가 먼저, 나 혼자, 우리 기업 먼저, 우리 기업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관리라든지 공무원 부패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살을 깎아먹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이 세계 1위였어요. 지금도 세계 1, 2를 다투는데 특히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은 바다에서 기름을 뽑는 그런 거였어요. 해양 플랜트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진출을 했는데 굴지 회사들이 대우 조선부터 시작해서 회사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해양 플랜트 산업, 해양 플랜트는 바다 얼마나 복잡하잖아요.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뚫어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뽑아가지고 다시 안정적으로 끌어내는 엄청 고도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양 플랜트에서 한 공구에서 안정적으로 플랜트를 제대로 뽑아내려면 약 한 3조, 4조가 들어간다. 하면은 외국 애들은 3조에다가 2위까지 해서 4조 5천억 입찰을 하는 거죠. 남으면은 1조 5천억이 남는 거고 약간의 리스크가 또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있더라도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업체들은 얼마에 입찰을 하는 거죠? 3조에 입찰을 하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3조 입찰하니까 다른 업체는 어떻게 2조 5천억에 입찰하고 또 다른 회사는 난 2조에 입찰하는 거죠. 거기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양 플랜트는 터키 방식으로 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돈을 주는데 석유값이 50달러 기준으로 60달러 기준으로 해양 플랜트로 수주를 발주를 했어요. 근데 석유가 지금 30달러밖에 안 해. 이거를 그 나라가 가져오더라도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트집을 짜면서 인수를 안 해요. 해양 플랜트 한 공고마다 1조씩 손해를 봤어요. 그럼 우리는 몇 개 손해를 보고 우리나라 한 20개 정도 수주했는데 20조 이상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탄탄한 대우조선도 나가떨어지는 거죠.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과당 경쟁하다 망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최근 예가 기업에 관한 예를 자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요. 아니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을 벌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닦아먹는 거죠. 그와 유사한 기업들은 IMF 때 수도 없이 많이 무너지는 것도 봤지만 그 문화가 우리나라는 문화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문화가 뭔지 저는 협업이라고 봐요. 잠시 쉬었다가 왜 협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